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3월 5일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빛, 정확히는 레이저 빛을 이용해 고체이자 동시에 액체인 물질, 이른바 초고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초고체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신비로운 물질 상태입니다. 원자들이 고체처럼 정렬된 구조를 이루면서도 액체처럼 점성을 갖지 않고 마찰 없이 흐르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극저온에서 원자 가스를 이용해 초고체를 실험적으로 구현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전례 없는 접근을 통해 빛 그 자체를 초고체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로 평가됩니다. 연구의 핵심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폴라리톤이라는 준입자입니다.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연구팀은 나노 단위로 정밀 설계된 알루미늄 갈륨비소 반도체 웨이퍼에 특수한 레이저를 쏘아 능선 위에 폴라리톤을 형성시켰습니다. 이 폴라리톤은 정해진 형상 속에서 응축되며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 새로운 형태, 즉 초고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구진은 이후 반복 실험을 통해 이 물질이 진정한 초고체인지, 점성이 0이며 결정 구조를 지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레이저로 만든 초고체가 고체의 질서와 액체의 유동성을 완벽히 겸비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빛이 초고체가 되었다는 것은 빛이 물질과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호작용하여 폴라리톤이라는 준입자를 형성하고 이 폴라리톤들이 특정 양자 상태로 응축되어 고체와 유체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단순히 흡수되었다 나왔다 하는 것을 넘어 빛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양자적인 결합 상태를 유지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응축 물질 물리학의 오래된 난제를 해결한 동시에 향후 양자 컴퓨팅이나 초전도체, 초정밀 센서, 마찰 없는 윤활제 등 상상조차 어려웠던 응용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원자 기반 초고체보다 훨씬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빛 기반 초고체의 장점은 향후 실험 물리학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디미트리오스 트리포게오르고스 박사는 우리는 실제로 빛을 고체로 만들었다며 이 성취는 과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빛의 연금술이라 불리는 이 혁신이 불러올 양자 세계의 변화, 그 불꽃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은 상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습니다. 노화를 거스르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생물학적 나이 검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의 사례가 전파를 타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리얼리티 TV쇼 카다시안 패밀리 시즌6 마지막 회에서 스타트업 트루 다이애그노스틱의 매슈 도슨 CEO는 킴 카다시안에게 놀라운 결과를 전했습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는 34세입니다. 당시 43세였던 카다시안의 몸은 실제 나이보다 9세나 젊게 노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물학적 나이란 단순한 연령이 아닌 유전자 메튜라 수준을 통해 실제 신체 노화 상태를 분석한 수치입니다. 이 개념은 2013년 UCLA의 스티브 호르바트 교수가 처음 제안했으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생물학적 나이 검사가 확산되며 트루 다이애그노스틱을 비롯해 프로헬스, 마이 DNAG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원 다이애그노믹스가 에피클락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검사는 단지 나이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흡연이나 비만, 수면 등 생활 습관이 노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은 폭염이 잦은 지역일수록 생물학적 노화가 빨라진다는 연구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항노화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대거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기업인들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역시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레트로 바이오 사이언스에 약 2,500억 원을 투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단백질 설계 도구 GPT-4B 마이크로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 에이스 애널리틱은 항노화 치료제 시장이 2031년 약 3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인간 수명의 정의가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의 진짜 나이는 몇 살일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해 10년 뒤인 2035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이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전락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교육당국이 기존의 일방적인 통폐합 정책을 넘어서 지역과 연계된 새로운 대응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7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5년 학생 수 60명 이하의 초등학교 비율은 약 34%에 이를 전망입니다. 2023년 25% 수준에서 1.5에서 2배 증가한 수치로 출산율 저하와 학령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연구를 이끈 권순영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한 재정 효율만을 이유로 한 통폐합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참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폐교 한 곳이 늘어날 때마다 지역 내 학생 수는 130명, 학부모 인구는 11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존폐가 지역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학교 육성 정책은 재정 중심의 지원에 그쳐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통합 운영 학교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이 모델은 최근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통합학교는 138개 교로 2020년 대비 36곳이 증가했습니다. 서울도 기존 한 곳에서 현재 5곳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이대부속 이화 금란중고가 통합학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통합학교 운영에는 과제가 존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통합학교 학생의 68%가 다른 학교 끝 교사의 수업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초중고 간 교육과적 연계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교사 양성 체계가 교대와 사범대로 이원화돼 있어 교차 지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이나 종이 달라 사실상 물리적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위급 학생에 의한 학교 폭력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교차 수업과 교사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통합과 연계를 통한 새로운 학교 모델 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특히 지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 그중에서도 깊고 어두운 심해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한 채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심해에서 지구 생태계를 뒤흔들 새로운 존재가 발견돼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벤저민 민치 박사 연구팀은 바닷물 속에 떠다니는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메타 유전체 분석 기술을 통해 정체불명의 거대 바이러스 유전자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생명체를 직접 채집하지 않고 해수 속 유전자 조각만으로 생물 다양성을 분석하는 이 기술은 기존 탐사 방식보다 훨씬 정밀하고 효율적인 연구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분석 도구 베렌을 통해 전 세계 9개 해역에서 수집된 샘플을 조사한 결과 무려 230종의 거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 중 200종 이상은 과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신종으로 밝혀졌습니다. 거대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보다 크기와 구조가 훨씬 복잡해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다는 기존 인식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거대 바이러스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세포 조류, 즉 식물성 플랑크톤에 감염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지구 산소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를 이루는 존재로 거대 바이러스가 그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전 지구 생태계의 균형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바이러스가 단순한 병원체를 넘어 생명계의 조율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생명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인류는 지금도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 생명의 근원과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